네, 오늘은 좋아하는 사람, 특히나 소중한 사람과 더 잘 지내고 오랫동안 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특별한 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연애를 좀 오래 하고 결혼을 했어요. 보통 어느 정도 연애하면 좀 연애 오래 했다라고 좀 쳐주나요? 7년? 5년? 일주일? 일주일도 요새 MZ세대 친구들이 원체 톡톡 튀니까 사람마다 세대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저는 연애를 15년 하고 결혼 13년 차입니다. 한 여성과 그러니까 한 여성과 연애부터 해서 현재까지 총 28년에서 29년째로 접어들고 있죠. 어떤 분들은 우와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연애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놀라시고 이어서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막 뭘 물어보시기도 하고.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근데 15년 동안 연애하면서 한 번도 안 헤어졌어요?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표정은 꼭 근데 15년 동안 한 번도 헤어진 적 없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진짜 한 번도 안 헤어졌어요? 이래요. 헤어지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안 헤어지진 않았죠. 서로 이제 좀 가볍게 서로 이제 하이킹 날리고 가볍게 싸우기도 하고 죽방도 좀 때리고 이제 서로 약간 토라지기도 하고 좀 삐치기도 하고 다시는 보지 마! 그런 다투고 좀 다시는 보지 마! 이렇게 했던 상황이 한 15년 동안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잘 지나갔죠. 사는 것도 연애도 거기서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 계속 이어지면 그거는 또 하나의 과정이고 에피소드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대표적인 질문이 뭐냐면, 아니 15년 동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잘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받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떨어져 있었던 게 그 이유였던 것 같다.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잘 연애할 수 있었고 지금 결혼까지 올 수도 있었고 잘 만날 수 있었던 것 같다.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 처음에 와이프랑 만났을 때가 중3 때였어요. 네, 이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 게 어떤 분들은 되게 좋을 때 만났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연애나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어쨌든 그때 만났어요. 근데 대학 입학하면서 와이프는 계속 부산에 있게 됐고 저는 이제 대학을 저기 전주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 떨어져 있게 된 거죠. 이제 군대 가면서 또 떨어져 있었고 제대해서 다시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제가 하는 일, 이제 하고 싶어 했던 일이 연기 전공이었고 배우였고 이제 그쪽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부산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보단 또 서울에 계속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울에서 또 그런 거 계속 한다고 서울에 계속 살면서 또 계속 떨어져 있게 되고. 근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저희가 서로를 존중하려고 존중했다기보다는 그 떨어져 있음이 서로를 존중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떨어져 있으니까 매번 같이 있을 수 없고 매번 뭘 확인할 수 없고 매번 뭘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동안 2달, 3달에 한 번씩 만나긴 했는데 그 사이에는 각자 직장 생활을 하든 각자만의 인간관계를 하든 각자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도 같은 집에 살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오랫동안 한 달 정도 어디 나가 있으세요? 모텔에서 주무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연애할 때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었다면, 떨어짐이 있었다면 결혼하고 나서는 심리적인 서로에 대한 삶에 대한 이제 거리를 좀 두는 그런 떨어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잠잘 때도 너무 이렇게 부부가 한 침대에서 같은 방에서 같이 자는 게 당연히 좋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기본적으로. 근데 각방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신혼 초창기부터 좀 마음이 좀 열려 있었어요. 각방을 쓰는 게 싸워가지고
따로 딴 방에서 자 이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요즘 같은 가을 시기에 또 일교차가 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일러 튼 방이 좋고 어떤 사람은 좀 시원한 방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각자 떨어져서 다른 거실에서 잘 수도 있고 다른 방에서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키우고 이제 육아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사랑스럽긴 하지만 그냥 혼자서 거실에서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온도차나 기온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족인데 무조건 같이 자야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때도 같이 자야지. 일어나서도 아이들과 함께 하고 학원 갔다 와서도 함께 하고 밥 먹을 때도 함께 하고 숙제할 때도 함께 하고 함께 하는 게 가족이지. 이러면은 심리적 호흡 곤란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숨 막히니까. 내 공간이 없으니까. 적절한 거리두기, 적절한 떨어져 있음이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더 편안하게 하고 더 좋은 관계가 오래 갈 수 있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요. 어디 직장이나 회사 생활을 해도 그렇고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너무 소중하다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하고 막 너무 간섭하려고 하면 더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가 어디 학교 갔다가 이제 잠깐 한두 시간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누구랑 있었어? 너 왜 전화 안 받아? 뭐 했는지 얘기해. 샅샅이 얘기해. 이 정도 물어보는 건 그나마 양반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이 휴대폰 달라 그러고 메시지 통화 내역 보려 그러고 옛날에는 요즘에도 이제 일기 쓰는 친구들이나 다이어리 쓰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자기 다이어리 쓰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자기 마음을. 그래서 자기 보물상자 같은 거잖아요. 그게. 그 서랍 안에다가 이렇게 탁 놔두면은 그걸 또 엄마나 아빠가 또 꺼내 봐가지고 또 그거 열어보니까는 또 누구를 만났네. 엄마가 또 그거 보고 얘가 아직도 얘를 만나네. 헤어지라고 했는데 이거 오기만 해봐. 그러면 아이가 그 엄마 얘기 듣고 어머니 제 마음을 아셨어요? 다시 바꿔먹겠습니다. 죄송해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막 크게 싸우거나 다투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은 그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아이는 극도의 불편함으로 엄마랑 아빠랑은 얘기하기 싫다. 보통은요, 소통이 잘 안 되고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존중받지 못하고 존중해주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존중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고 부부 간이고 아무리 친한 친구고 아무리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이고 그래서 밀접한 관계라고 해도 그 존중이라는 건 그 사람만의 생각과 그 사람만의 공간과 그 사람만의 삶, 그 사람만의 영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동물원에 가도요, 볼만한 동물들, 좀 재밌어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맹수 종류들, 사자, 호랑이, 아니면 코끼리나 악어, 원숭이 이런 친구들 되게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동물들 보면은 그 동물들만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이 울타리가 있고 아니면 유리막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동물들의 영역하고 사람들이 서 있는 영역하고 바로 붙어 있지 않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깊게 웅덩이 같은 게 파져 있다든지 어떤 공간을 확보해 놨다고요. 왜냐? 그래야 서로 안전하기도 하고 그래야 서로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안전을 느낀다고요. 친구끼리도 마찬가지고. 가수이자 방송하시는 양희은 선생님이 있으시잖아요. 너 이름이 뭐니? 하시는 분. 저도 그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최근에 이제 책을 내셨어요. 예전에는 그 선생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그러라 그래. 걔가 그랬대? 그러라 그래. 최근에는 그러라 그래 이 말씀에 업그레이드 판으로 책도 내셨어요. 다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분이 친한 친구하고의 관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친한 친구하고는 자주 잘 안 만나신대요. 못 보는 것도 있고. 아유, 나는
친한 친구, 소중한 친구, 보석 같은 친구는 난 자주 안 만나요. 그렇게 귀하고 보석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겠어요? 자주 만날 수 없을 뿐더러 자주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소중한 친구는 그냥 가끔 보고 싶어요. 아껴두고 싶어서. 아껴주고 싶어서. 나는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낀다는 말이 이제 아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분만의 스타일로 말씀하시는 건데 아낀다는 게 너무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너무 붙어 있으려고 하고 너무 알고 싶어 하고 그러는 게 아끼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너무 그냥 막 나랑만 함께 하려고 하고 그게 아끼는 게 아니라고요. 저 친구는 저 친구만의 공간이 있지. 저 친구는 저 친구만의 삶이 있지. 나는 나만의 삶이 있고 그러다가 가끔 타이밍 맞으면 함께 하면서 또 얼굴 보고 반가워하는 거지. 막 절절하게 같이 붙어 있고 뭘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다음이 잘 이렇게 성립이 됐을 때 그 다음이 잘 완성이 됐을 때 더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너무 내 가족이란 이름으로 부부란 이름으로 부모 자식이란 이름으로 친한 친구란 이름으로 막 같이 일하는 되게 밀접한 동료란 이름으로 너무 붙어 있으려고 해서 과거에나 혹은 현재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혹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지금 소중한 사람과 지금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는 사람과 좀 오랫동안 더 잘 함께하고 싶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떨어져서 그것이 물리적 떨어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대의 삶과 그 사람의 성격이든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그런 정신적인 심리적인 거리 조절이 함께 해서 함께 더해져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없는 게 삶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조금 더 원만하고 건강하고 또 꽤 웃을 일 많은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